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주며 어떤 날은 울게 하고 어떤 날은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전하는 이곳 감동 스토리 채널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연 한 편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도 있고 아무도 몰랐던 누군가의 사랑이 당신의 눈시울을 적실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처럼 스며들어 차가운 삶의 한 귀퉁이를 녹여주는 작고도 확실한 기적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우연히 이 채널에 들어오셨을지 모르지만 이 우연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 누군가의 고백, 그리고 말하지 못한 상처와 회복의 순간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건 단지 제목이 흥미로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 따뜻함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 역시 세상을 향해 내미는 아주 작은 진심이자 당신의 오늘을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감동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지금 구독해두시면 가장 먼저 가장 따뜻한 감동을 당신에게 전해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야기는 매일 쌓여가고 그 이야기는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감동, 그리고 당신의 사람다운 하루를 이곳 감동 스토리에서 함께 시작해보세요. 그의 이름은 다니엘.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난 34살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였습니다. 그는 다큐를 찍기 위해 수십 개국을 다녔고 특히 도시와 사람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의 대중교통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그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우연이었고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냥 빠른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K-POP,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속도.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11월 초 가을 끝자락의 선선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열차에 탑승했죠. 지하철 안은 이미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직장인들, 그리고 커다란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던 할머니 한 분.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탑승했지만 빈자리는 없었죠. 다니엘은 그녀가 피곤해 보였지만 당연히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선 그런 장면이 당연했으니까요. 모두 바쁘니까, 모두 피곤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그 순간 다니엘은 한국에서 신경 쓴다는 것의 의미를 처음 배우게 됩니다. 지하철 한쪽에 앉아있던 20대 청년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났고 그 자리로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걸어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표정도 없었지만 그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 뒷모습을 다니엘은 오래도록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건 단순히 자리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회가 하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이후 그는 계속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매일 아침 노선도를 들고 다니며 다양한 역에 들렀고 심지어 하루에 78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기도 했죠. 그가 유심히 관찰한 건 사람들의 눈빛, 손짓, 배려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탑승한 젊은 엄마를 위해 2명의 승객이 동시에 일어나 그녀가 쉽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던 어르신 한 분은 그 아기의 모자를 내려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잡아 그가 손잡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줬죠. 이 모든 과정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따뜻하게 이뤄졌습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마다 눈으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거긴 작은 사회였고 그 안에서 한국인의 마음이 그대로 흘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는 자주 노약 자석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다고 했죠. 왜 젊은 사람들도 비어있는 노약 자석에 앉지 않는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이 아니라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그건 강요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인 사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장면 앞에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고 한 아주머니가 옆칸에서 넘어지듯 지하철에 타셨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목발을 짚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무거운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앉아있던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머니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그 소년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고 아주머니는 연신 괜찮아요, 괜찮아요를 반복했지만 그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출발한 뒤 그 소년은 아주머니가 놓쳤던 물건을 챙겨 무릎 위에 올려주었고 그녀는 조용히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다니엘은 순간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 왜 이 작은 장면이 이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걸까?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한국에서 매일 벌어지는 평범한 일이지만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서는 더 이상 보기 힘든 것들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지 철로 위를 달리는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건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의 통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법보다 강한 질서, 말보다 깊은 배려, 그리고 누구보다 조용한 감동이 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지하철을 타는 것이 단순히 어딘가를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걸 안다. 나는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났고 문화를 보았고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다니엘은 이후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그 이야기의 중심엔 지하철 안에 작은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건 고층 빌딩도 빠른 인터넷도 아니었다. 그건 아주 평범한 지하철 안에서 만난 누군가의 따뜻한 손 때문이었다. 다니엘은 한국에 온 지 2주째 되는 날 한 노선의 종착역 근처에서 잊지 못할 장면을 만납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한산했고 바깥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조용히 탑승해 있었고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들 사이로 그는 또 다른 하루를 기록하려 했죠. 그는 자리 한쪽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아이가 열차에 탔습니다. 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고 그 옆에는 지쳐 보이는 젊은 엄마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밝은 표정으로 이리저리 구경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아이를 다그치지도 방치하지도 않고 조용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이 노약자석에 앉은 한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퍼를 꾹꾹 눌러 입고 무릎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둔 채 창밖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조용히 엄마의 팔을 톡톡 쳤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슬퍼 보여. 엄마는 당황했지만 곧 아이에게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래서 우리 뭘 해줄 수 있을까? 아이는 고민하듯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과자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그 과자를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이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거 놔주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아이가 그냥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자 봉지를 살짝 쥐고는 아이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오늘 하루 중 내가 처음으로 나한테 말을 걸어줬구나. 그 말에 다니엘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너무 조용한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진한 사람 냄새가 나는 순간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이 앉았던 노약자석에 아이를 앉히고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려 했지만 이내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기록이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받아야 할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는 세상이면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지.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참았던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멋진 도시를 찍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의 순간을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다음 날 다니엘은 지하철역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되뇌며 그는 서울이 한국이 자신이 여태 만났던 도시들 중에서 가장 따뜻한 공공공간을 가진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도시가 지하철을 만들었지만 모든 도시가 지하철 안에 마음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한국은 철도 위에 기술을 놓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배려라는 선로가 깔려 있었어요. 그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수백만 조회수를 넘기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 다니엘은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만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죠. 나는 그곳에서 사람이 사람을 안아주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외국인의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감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지하철은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달려갑니다. 수백만 명의 삶이 그 안에 스며들고 그 안에는 늘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은 한국을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어느 노선, 어느 방향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존재감이었으니까요. 그는 말없이 승차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한국의 공기, 정확하게 안내되는 방송, 그리고 늘 그렇듯 조용한 승객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조용함 속에 흐르는 따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부축을 받으며 탑승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며 천천히 걷던 그는 자리를 찾지 못해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여성이 말도 없이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가방을 들고 다른 칸으로 조용히 이동했죠. 그 짧은 장면을 보며 다니엘은 생각합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보여준다. 말없이 행동으로, 규칙보다 배려로, 의무보다 사람으로. 다니엘은 그렇게 마지막 지하철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영상을 정리하며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을까? 처음 한국에 왔을 땐 그저 빠르고 편리한 도시를 담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속도는 마음이 가닿는 속도였고 한국의 진짜 편리함은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였다는 걸.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배운 건 문화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었어요. 내가 배운 건 사람을 향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지하철 안에서 매일같이 피어나고 있었죠. 며칠 후 다니엘이 만든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매일 타는 지하철인데 너무 익숙해서 놓쳤던 것들이네요. 우리의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감동이 될 줄 몰랐어요. 그 영상은 단지 한 사람의 여행 다큐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살았던 따뜻한 한국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걸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잠깐의 눈빛, 작은 친절, 그리고 말없는 배려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히 지나치는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다정함의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였다. 나를 울게 만든 건 조용한 지하철이었고 나를 움직이게 만든 건 말없이 행동하던 사람들의 등뼈 같은 따뜻함이었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리는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기 전 문 안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때로는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며 이런 장면들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만큼은 다음에 지하철을 탈 때 조금 더 따뜻한 눈빛을 띠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시선이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어쩌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그 이야기가 조용히 새겨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한 편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평범했을지 모를 이야기,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온기, 그리고 삶의 조용한 울림이 당신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그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 감동 스토리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 세상에 조금 더 사람다운 하루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영상도 자극적인 뉴스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줄의 대사, 한 장면의 배려, 그리고 한 사람의 눈물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진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독을 한다는 건 단지 새 영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감동을 초대하는 작은 약속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시간 속에 조용히 찾아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리운 날이 있으신가요? 그럴 땐 이곳 감동 스토리 채널로 다시 와주세요. 우리는 늘 이 자리에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구독해주세요. 감동은 나중보다 먼저 만나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조금 더 사람다워지길 바라는 분들이라면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눈물, 당신의 미소,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구독해두세요. 감동은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